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 같은 거는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요렇게 확률 변수 x가 딱딱 끊어져 있는 셀 수 있는 값이 아니라 뭐 키라든가 몸무게, 강수량 같이 쭉 연속적인 값이라서 하나씩 셀 수 없는 경우에는 x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연속 확률 변수를 포함하는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fx라는 요거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죠.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 정해서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fx는 0 이상이어야 된다. 이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적분값이 음수가 되잖아요. 그쵸? 이 그래프에서 x축과 그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데, 이건 정적분의 개념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확률이 음수가 돼 버리는 거야. 그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전체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가 항상 성비는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그게 확률 밀도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확률 밀도 함수라면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곧 확률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넓이를 뭐 정적분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 삼각형, 뭐 사각형 이런 도형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찾는 것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네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보고 이 중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봐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네 가지. 절대값 x, 이거 뭐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죠. 절대값 x. 유나야,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딱 어떤 모양이 떠올라? 그쵸, 이렇게 V자 모양이 떠오르죠. V자 모양. 지금 얘는 아무런 뭐 평행이동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V자 모양인데, 그 꼭지점, 뾰족한 지점이 몇 컴마 몇에 있을까? 0,0에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요 놈의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요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요쪽에 1이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지금 얘는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확률 밀도 함수로서 합격이냐 탈락이냐, 이 녀석이 확률 밀도 함수로 합격이냐 탈락이냐는 요 아래에 있는 부분에 뭘 구해봐야 될까? 요 부분에 넓이를 구해봐야지. 그치? 그래가지고 성빈아,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만 해? 1이 돼야만 해. 그치? 근데 지금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일까 성빈아? 요거 2분의 1이겠지. 그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요쪽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체 넓이가 딱 1이죠? 그쵸?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로 합격. 그치? 합격.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그냥 x입니다. x. 민지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오른쪽으로 직선. 쭉 올라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이 녀석을 지금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영역에서 그려야 되잖아. 그럼 직선은 직선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요거는 우리가 넓이를 구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합격이야 탈락이야? 합격이죠. 합격이라고요? 오호. 이게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얘기한 조건이 뭐였지?
그래프 자체가 어때야 된다 그랬죠? 보다 크다요. 오, 근데 어떻게 이걸 보면서 합격이죠라고 말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범위에서 정의,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의 그래프가 지금 어때요? 음수네요.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 이런 부분이 맨큼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로는 탈락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에요. 알겠니? 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성빈이 디귿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릴까? 어디부터 찍을까? 0,2분의 1, 그쵸? 우리 전에 복습했죠? 여기 앞에 있는 애가 기울기, 얘가 y절편. 그래서 y절편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y축하고 2분의 1에서 만난다. 요거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요가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올라가는 그래프니 내려가는 그래프니? 내려가는 그래프죠? 내려가는 그래프.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의 x절편을 찾아보면 x절편. 병준아, x절편은 어떻게 찾지? y에 0 넣죠? 그러니까 좌변을 0으로 놓으면 되죠? 좌변에 0을 넣고 요렇게 계산해 보면 요게 하윤아 얼마 나올까? 1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쭉 그려가지고 x축하고 만나는 여기가 1인 겁니다. 그치? 그러고 반대쪽 뭐 여기쯤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어서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쭈루루루룩 하는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우리가 이 영역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렇게 요 부분의 넓이가 어제나 얼마가 돼야 될까?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를 구해 볼 건데 요 지점의 좌표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면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 더하면 얼마지? 책 꺼내 어디나? 꺼냈어? 40쪽이야. 얼마지 하영아? 요 계산하면? 얼마? 1, 그치? 1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색칠한 삼각형을 보면은 밑변이 2죠. 밑변이 2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민재 얼마구나? 1이죠. 1이구나. 그러면 합격. 그치? 자, 리을도 볼게요. 리을은 1이라고만 써 있으니까 이런 거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얘들아?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가로선이죠. 그죠? 가로로 평행한 선. 그래서 1에서 1을 지나가면서 가로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고 요거 역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뚜루루룩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 근데 이 녀석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없지만 이거 한눈에 봐도 이거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 넓이가 몇이에요? 몇이니 성빈아? 2지, 그치? 그러니까 넓이가 2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로 합격이야 탈락이야? 탈락,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 넓이가 1이 아니다 그러면 탈락시켜주면 되는 거죠.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2번이네요. 2번. 자, 그 다음 실제 넓이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41쪽으로 가서 41쪽에서 6번부터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도
문제를 읽고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요렇게 생긴 친구를 그려볼 건데 이런 거 그릴 때 이런 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 그랬냐면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점을 찍고 그려보라 그랬죠. 요 kx는 0부터 1 범위에서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 1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0부터 1 구간과 1부터 2 구간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쪽 구간이 이제 요 kx 얘를 그려야 하는 구간이고 요쪽 구간이 이제 요거 k괄호 2-x를 그려야 하는 구간이다. 그러면 요쪽 구간에다가 얘를 그리기 위해서 0 넣어보고 1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유나야 몇 컴마 몇이야? 0 대입하면 0,0 1 대입하면 1,k 요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0,0이면 여기 찍힐 거고 1,k이면 1, 뭐 여기쯤 찍을까요? 여기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라인 위에 있을 테니까 양수일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을 연결한 요런 선분이 요 빨간 구간에 그려지는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얘한테도 똑같이 1부터 2까지니까 어제는 얼마 넣어보고 얼마 넣어볼까? 1 넣어보고 2 넣어보자. 그럼 1 집어넣으면 1, 몇이 돼요? k 2 집어넣으면 2, 몇이 돼요? 2,0이 되죠. 그쵸? 그럼 1,k는 아까 전에 찍었던데 여기가 1,k이고 그 다음에 2,0이면 여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어지는 요런 삼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일단 이 k 값이 얼마인지 우리 금방 구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병준아 얼마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지? 1이 되려면 요 높이가 얼마여야 할까요? 높이가 1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2 곱하기 1 나누기 2 해서 1 나오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1이란 얘기는 우리가 아까 이 점의 좌표를 1,k라고 잡았었잖아. 근데 거기가 1,1인 거니까 k 값이 1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k 값이 1이네.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자 k 값은 1인 거 찾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 요 확률 2분의 1부터 1까지. 어제나 2분의 1이면은 여기지 여기? 여기? 맞죠? 여기가 2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부터 1까지면은 요렇게거든요.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일단 우리는 요 k가 1인 걸 찾았으니까 이게 그냥 x인 거죠.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일 거잖아 여기? 이 직선이 지금 y는 kx였는데 k가 1이니까 y는 x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죠. x좌표가 2분의 1이면 y좌표도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요 빨간 빗금친 도형이 사다리꼴이잖아. 이 사다리꼴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다리꼴의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거고 여기 길이는 몇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고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 얼마? 2분의 1. 그쵸? 요렇게 놓고서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 되겠지. 어떻게 구해 넓이? 얼마 더하기 얼마? 윗변 더하기 아랫변 전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계산하면 8분의 3 나오겠네요. 그죠? 8분의 3. 그래서 빗금친 부분이 8분의 3이고 그거 앞에다가 8 한번 곱해가지고 더하라 그랬으니까 성빈아 답이 뭘까? 여기가 8분의 3이고 8 곱했으니까 결국 1 더하기 3인 거죠? 답은 뭐야 그럼? 너 지금 문제 보고 있지? K가 1이야. 그리고 요 확률 P 앞에 8이 하나 있잖아 성빈아. 8. 그렇지. 1 더하기 8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4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를까요? 뭘 활용하면? 닮음, 그치? 닮음. 어떻게 닮음을 활용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요 앞에 여기 초록색으로 빗금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의 넓이가 이만한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된다 그랬죠? 요 넓이에 4분의 1이었어요. 이 초록색 빗금이랑 요 파란 삼각형이랑은 닮은 비는 1대 2지만 넓이 비는 1대 4짜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초록색 삼각형은 요 파랑의 4분의 1인데 이 파랑 삼각형 자체가 전체의 절반이니까 요게 2분의 1짜리란 말이죠. 요게 2분의 1짜리. 근데 그 안에 이제 초록색이 요만큼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요만큼 초록색은 이 2분의 1에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요 빨간 부분은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빨간 부분은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뺀다라고 생각해서 8분의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닮음이 익숙해지면 제일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닮음으로 푸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7번 있죠. 7번. 요것도 비슷한 문제긴 한데 계산이 이거보다 약간 복잡하거든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7번.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잘 계산해서 K 찾아보시고 답도 찾아보세요. 7번 답 찾아보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일단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생긴 요 영역의 넓이가 1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 영역은 보니까 지금 사다리꼴의 모양이고요. 이 사다리꼴의 요쪽 긴 변이 2K, 짧은 변이 K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전체 넓이를 표현해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그냥 3K 남거든요. 그것이 1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K 값이 3분의 1이면 자, 요쪽의 길이가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고 요쪽의 길이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 K 자리도 당연히 K 자리도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3분의 2가 되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확률도 지금 요렇게 물어봤는데 K가 3분의 1인 걸 찾았기 때문에 요 2K라는 자리가 요게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3분의 2. 그래서 우리는 3분의 2부터 2까지의 확률, 그 넓이를 구하면 된다. 3분의 2부터 2까지. 근데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요.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면은 그 앞부분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여기쯤에 3분의 2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 3분의 2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디냐면 여기 넓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넓이. 요만큼. 자, 그럼 요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뭐 도형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만 가장 그냥 단순하게 푼다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 직선을 구해버려. 자, 여기가 지금 성빈아 몇 컴마 몇이니? 0,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컴마 몇이니? 2,3분의 1이지. 3분의 2지. 맞죠? 2,3분의 2. 자, 그럼 이렇게 점이 두 개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뭘 구할 수 있죠? 방정식 중에 그 앞에 부분, 그 x 앞에 붙어 있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는 항상 요런 느낌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x 증가량 어떻게 구해? 그렇죠.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뺀 거 분해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 뺀 거지? 그러면 3분의 2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2분의 3분의 1이네. 결국 얼마야? 6분의 1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6분의 1이고요.
이 직선은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 이미 알잖아, 그지? 그럼 요 3분의 1이 그 직선의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이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 알고 y 절편 알았으니까 우리는 요 확률 밀도 함수 fx의 식을 완전히 쓸 수 있겠죠? 뭐라고 쓰면 될까? 6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요 점의 좌표를 그냥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치? 여기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러면 방금 찾은 식에다가 x자리 얼마 넣으면 돼? 3분의 2 넣으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앞에 게 뭐가 되나요? 18분의 2니까 9분의 1 되죠? 9분의 1. 9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하는 거니까 얘가 9분의 3이니까 9분의 4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민재야, 이 빨간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3분의 2,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사다리꼴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길이가 얼마니 민재야? 9분의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3분의 2고요. 여기가 높이인데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그쵸. 자, 그럼 넓이 들어갑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뭐예요? 그쵸. 9분의 4하고 3분의 2하고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9분의 10 될 거고, 거기다 곱하기 뭐 해주고? 높이 3분의 4 해주고,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앞에 둘이 더한 거 민재가 말한 거 9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 한번 시켜주면 3분의 2네요. 그죠? 여기다가 3분의 2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돼? 그렇지. 27분의 20이야. 27분의 20이 답이고요. 그걸 이제 PQ 해가지고 P 플러스 Q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쓰면 돼? 47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그 직선의 식을 구해버리면, 1차 함수를 구해버리면 어디 길이든 내가 원하는 데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를 구해버리는 게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나 잘 보고 있죠? 방금 전 문제 답이 얼마였어요? 그렇지. 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 분포, 우리 가장 최근에 한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정규 분포는 요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면서 평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종 모양의 그래프를 띠는 그런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요. 이 정규 분포는 이렇게 표현한다.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나온 김에 복습해보면 어제나 이 정규 분포는 이렇게 쓰잖아. 얘는 뭐죠? 평균. 얘는 뭐죠? 분산. 그치? 정규 분포 말고 얘랑 또 비슷하게 쓰는 것 중에 요거 있잖아. 요거 B는 이름이 뭐죠? 이것도 분포잖아. 무슨 분포지? 이항 분포. 다시 B가 무슨 분포? B가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얘는 뭐, 뭐로 쓰죠? 재현아, 뭐, 뭐로 쓰죠? 성빈아, 뭐, 뭐로 쓰죠? n, p로 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렇게 써 있으면 이항 분포. 이항 분포에서 n은 뭐지? n. 어진이 n은 뭐지? 그지? 뭔가 시도한 횟수를 말하죠. 내가 도전한 횟수. p는 뭐죠? p는 그치, 한 번 도전했을 때 성공할 확률 요거고요. n하고 p 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이, 자, x가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로 구하고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pq로 구한다. 요거 쭈루룩 떠오르죠. 그쵸? 이게 다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들이 완전 달라. 그치? 정규 분포에서는 앞에가 평균, 뒤에가 분산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것을 이제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고 당연히 얘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고요. 그쵸? 그리고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재현아 이쪽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방금 말했잖아. x축하고 요 함수 사이의 넓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요. 그럼요. 반 자르면 이쪽은 2분의 1이지. 그치? 0.5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달라지면 평균이 달라지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지. 좌우로 이렇게 대칭 이동.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평균이 달라지면 평균이 커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평균이 작아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시그마 값이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시그마가 커지면 분산이 커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시그마가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와 분산을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시그마가 크면은 분산이 커지는 건데 분산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어떤 뜻이야? 분산 퍼뜨리는 거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값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분산이 큰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되겠네요. 여기 그래프에 보면 지금 세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빨강이 가장 분산이 작은 거예요. 빨강이 어디나 보고 있니? 여길 봐야 돼. 책에는 색깔이 안 보이잖아. 그치? 빨강이 가장 분산이 작은 거야. 왜? 평균에 제일 많이 몰려있다 이런 의미니까. 그치? 그러니까 제일 안 퍼져 있는 거야. 다 평균 주변에 따닥따닥따닥 모여 있는 거니까 빨강이 분산이 제일 작은 거예요.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운데 부분은 높이가 점점 낮아져. 대신 양 사이드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쵸? 이게 평균과 분산이 달라질 때 정규분포 그래프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정규분포는 워낙 복잡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그냥 정규분포를 뭘로 바꾸어서? 정규분포 중에서 가장 단순한 정규분포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특별히 무슨 정규분포라고 한다? 앞에 뭘 붙여요? 표준. 그치?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넓이들을 다 구해가지고 계산을 착착착착 해놨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불러?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해가지고 책에서 봤잖아요. 그죠? 쫙 이렇게 숫자들 써 있었잖아.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느 영역이든 우리가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거쳐서 그 다음 넓이를 구하는데 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그 과정을 무슨 화라고 한다? 민재 무슨 화라고 한다? 표준화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식이 요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Z라고 하는 문자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를 말하고요. X라는 문자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값 중에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 걔를 조기 자리에 넣고 그거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해주면 표준화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것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꿔준다. 어진이 할 수 있죠? 그때 수업할 때 이거 뭐 네 거라 그랬잖아. 뭐 겁나 쉽다고. 그거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A를 표준화 시키면 저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 거고 B를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X를 Z로 딱 바꿔서 표준화 시켰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니까 다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그래서 아까 말한 B 요렇게 이항 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N 값이 충분히 커. 그러면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알려져 있거든. 그럼 아까 전에 요 상황에서 평균을 재현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이 이항 분포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아까?
어진이도 아까 맞춘 건데요. 저안 배웠잖아요. 안 배운 게 어딨어. 안 들은 거지 네가. 그럼 방금 전에도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이항 분포에서 n이 시행 횟수, p는 성공률인데 이 상태에서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그래요. np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한다? NPQ. q가 뭘까? 야 p랑 q는 여기도 나오잖아. 뭐 nc 아래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거 몰라? 알죠. 여기서 q가 뭐예요? 모르겠는데. p가 성공률이랬지. 네. 그럼 q는 뭘까? 실패하는 실패할 확률이야, 실패할 확률. 식으로는 뭐야, 그럼 q는? 아니, 성공률과 실패 확률은 어떤 관계가 있겠어? 1-P? 그래요. 1-p를 나타내는 그게 q다. 어? 평균은 np, 분산은 npq. 다시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뭐다? np, 분산이 뭐다? NPQ. npq.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 n 값이 충분히 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규분포에서는 아까 앞자리에 민재야 뭘 써는 거였지? 정규분포요. 네, 정규분포에서는 앞자리에 m 이게 평균을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x의 평균이 np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n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뒷자리가 분산 자리잖아.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 동그라미 NPQ요. 물론 분산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시그마 제곱으로 써요. 근데 이 분산이 지금 상황에서는 분산이 npq라는 걸 방금 찾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그게 마지막 내용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은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정규 분포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자,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평균이 지금 평균이 지금 30 그러면 여기가 30이죠.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가 있는데 거기서 x가 10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10이면 30보다 훨씬 하영아 30보다 훨씬 어느 쪽에 찍어야 돼? 10 왼쪽에 그치 한참 와가지고 여기다 찍어야 되겠지 그치? 여기에 10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0보다 작을 확률이면은 여기의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것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똑같대. 자, 이쪽 부분의 넓이가 x가 a보다 클 확률이랑 똑같대. 그럼 하영아 a는 이쪽에 있어야 될까요? 이쪽에 있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봐. 이게 여기가 지금 px가 10보다 작을 확률이야. 그지? 그것이 x가 a보다 클 확률이랑 똑같아야 돼요. 응? 근데 a가 만약에 뭐 이런 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a가 있어. 여기 a가 있으면은 a보다 클 확률 그러면 넓이가 어때요? 얘에 비해 엄청 크죠? a보다 클 확률이면 그럼 이만큼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이렇게. 얘보다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a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넘어가서 한 여기쯤 있어도 될까 a가? 여기쯤 있으면 될까? 그것도 안 되죠. 그래도 넓잖아. 결국 a는 30을 기준으로 이 거리만큼 이쪽으로 요렇게 와가지고 요 지점까지 와줘야 여기까지 와줘야 저쪽하고 똑같은 넓이를 갖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10이라는 숫자하고 a라는 숫자가 이 평균 3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더 간단히 말하면 10하고 a의 딱 중간이 얼마여야 된다? 형 얼마여야 된다? 10하고 a의 딱 중간이 30이어야 된다. 그럼 a는 몇이다? 여기 그 거리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도 얼마겠어? a는 몇이야? a는 50이에요. 50. 자, 그래서 a가 50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 값이랑 시그마 값은 문제에서 다 알려줬잖아 벌써. 그치? 맞지? 성빈아, m 값이 얼마야? 시그마는 얼마야? 그래서 답은 얼마야? 성빈아, 우리 이제 내일이 마지막 특강이야.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 않겠니? 그래, 잘 봐. 82가 답입니다. 그치? 이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페이지에 43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3번 문제는 각 과목 점수와 전체 학생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표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5과목 시험을 봤는데 요 맨 위에 줄이 4점수예요. 4점수. 요게 4점수고 그 밑에는 이제 그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 본 과목이 뭐냐, 이걸 구하고 싶어.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 본 과목.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예를 들어 국어가 80점이고 영어가 82점이잖아. 아니 뭐 국어랑 수학으로 할까? 국어가 80점이고 수학이 90점이잖아. 그치? 근데 그랬을 때 전체 평균이랑 비교해보면은 평균이 또 얘는 60이고 얘는 80이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서 그러면은 평균이 60이랑 80인데 수학은 90이고 국어 80이니까 국어를 더 잘했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이 5과목이 각각 다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각 다른 정규분포를 다 어떤 걸로 합쳐보면 되겠어? 하나 어디로 모아보면 되겠어? 모든 정규분포를 우린 다 뭘로 바꿀 줄 아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줄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학생의 5과목의 점수를 다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버렸을 때 걔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면 상대적으로 제일 잘한 과목과 상대적으로 제일 못한 과목을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딱 써놓고 한 과목씩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국어부터 봅시다. 국어 점수 80점. 혜원아, 이 80점이라는 점수를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될까요? 지금 국어 점수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 상황에서 80점을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0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국어 점수는 표준화 시켜봤더니 1에 찍히는 거야. 1. 자, 여기 1이라는 요 지점에 국어 점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재현아, 영어 점수는 82점이지. 자, 이것도 밑에 있는 요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영어 점수를 표준화 시킨다면 몇이 나올까? 18분의 22죠? 18분의 22. 그러면은 9분의 11이니까 1보다 조금 크네요. 그죠? 1보다 조금 커. 그래서 1보다 조금 큰 요 라인쯤에 여기 9분의 11 요 지점에 영어 점수가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어제나 수학은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9분의 10이죠? 9분의 10. 9분의 10이면 9분의 11보다 조금 어때? 조금 작죠? 조금 작아. 대신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요 사이에, 여기 사이에 9분의 10, 요 자리에 수학 점수가 오겠네. 수학 점수가 오겠고. 자, 4회. 성빈아, 4회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7분의 15죠? 7분의 15면은 2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찍혀있는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어떤 거예요? 훨씬 크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7분의 15 요 자리에 4회가 올 거다. 4회. 마지막으로 과학점수. 과학점수를 병준아 표준화시키면 과학점수 몇이야? 3분의 8. 3분의 8이면 좀 전에 찍은 7분의 15보다 클까 작을까? 3분의 8.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3분의 8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과학이야. 그치? 그래서 모든 과목 점수를 다 표준화 시켜보니 제일 상대적으로 잘한 게 과학이고요. 제일 상대적으로 못한 게 국어. 뭐 순서대로 다 써라 그러면 순서대로 쓸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정규분포 안에 속해 있던 값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상대적으로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를 표준화시켜서 비교할 수도 있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아주 전형적인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민재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둘까? 정규분포를 지금 따른다 그랬잖아. 뭐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뭐가? 여기 x를 뭐라고 정의해야 x가 저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 통학 시간, 그치? 영호라는 친구의 통학 시간을 우리가 x라고 잡을 거야. 근데 이 영호라는 애가 수업 시작 40분 전에 출발했어요. 그치? 그럼 이 영호가 지각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호의 통학 시간이 40분보다 어떨 확률? 오래 걸렸어. 그렇지, 더 클 확률이지. 그치? 그러면 지각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x를 우리가 통학 시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수업 시작 40분 전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각을 할 확률, 이것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통학 시간 x가 40보다 더 클 확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 해서 계산할 거니까? 표준화해서 계산할 거니까 x를 뭘로 바꿔주고 z로 바꿔주고 40을 표준화 시켜서 어떻게 바꿀 거야? 5분의 그치. 그러면 결국 얼마야 이거? 2가 되겠네. 그래서 p z가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여기 지금 표에 보면 2.00까지의 넓이가 0.477이래. 네. 그치?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돼? 0.5에서 맞습니다. 재현아, 이거 0.5에서 뺀다는 거 이해되니? 안 되는구나. 이게 재현아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라고 해보자. 어? 그럼 지금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2보다 더 큰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2는 0보다 어느 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겠지. 뭐 여기쯤에 있겠지 2가. 그럼 우리는 여기의 넓이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치? 근데 항상 이런 표에서는 어디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냐면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0.4772라는 넓이는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야?
그럼 지금 z가 2.00이라고 말한 거잖아. 아, 2요. 그러니까 z가 2일 때,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입니다 라고 표해서 말해준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는 어디냐면 0부터 2.00까지면은 요만큼의 넓이잖아. 아, 됐어요. 그치? 요게 0.477이니까 0.5에서 이걸 뺀 것이 얘의 넓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0.0228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다. 그치? 이게 정규 분포에서 넓이 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 이게 아까 재현아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문제야. 응? 자, 문제를 처음에 읽어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40%인데 이 학교 학생 150명 중에 라고 말했어요. 네. 그지? 그럼 우리가 x를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 수 이렇게 잡아볼게 재현아. 그러면 일단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응? 네.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한 번의 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몇 번의 시행을 했니? 150. 150번의 시행을 했지요. 근데 학생 한 명이 아침을 먹을 확률이 얼마야? 40%니까 분수로 5분의 2죠. 그러면 150번의 시행이고 한 번 시행의 성공률이 5분의 2인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그런데 이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평균은 어떻게 해? 150. 맞아. NP 그러면 60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해? 여기서 어가 나오면 안 되지. 방금 했는데. 알아요. NP 다음 뭐였어? 50. NP 다음이 뭐였어? NPQ요. NPQ였잖아. 그러니까 60에다가 뭐만 더 곱하면 돼? 1 아니에요? Q가 뭔데요? 아, 아니네. 지금 25분의 6을 예? NP가 60이라고. NP가 60. 네. 그럼 NPQ를 구할 거면은 Q만 더 곱하면 되잖아. 아, 네. Q가 뭔데요? 5분의 3이죠. 5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60에다가 5분의 3 곱하는 거잖아. 얼만데 그러면? 36. 36이지. 자, 그래서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이제 정규 분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정규 분포는 앞에 칸에 누굴 쓰는 거야? M. M은 평균이잖아. 네.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우리 지금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쓰는 중이야. 60. 그렇지. x의 평균이 60이니까 60을 써야지. 네. 그 다음 이 뒤에 칸은 누구 쓰는 자리야? 36 아닐까요? 분산을 쓰는 자리니까 36을 쓸 건데 36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6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활용하기가 편해. 네. 원래 정규 분포 이렇게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잖아. 그치? 네. 그 모양으로 써놓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아침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66명 이상일 확률. 아침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x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식으로 쓰자면 P 누가? 학생. 재현아, 아침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66명 이상의 확률이지. 네. 근데 우리는 아침 먹고 등교하는 학생 수를 x로 잡았지. 네. 뭐라고 60. 뭐가? 네. 뭐가? 주어가 있어야지. 뭐가? 아침 먹고 등교하는 그걸 뭐라고 잡았냐고요? X요. X가 어떨 확률? X가 60 이상. 60이 아니고 66. 66 이상일 확률. 이걸 문제에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나는 이 확률을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정규 분포를 뭐 해서 표준화 시켜서 이 확률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 네. 자, 표준화 시킬게요. 그러면 자, 표준화 시키면 p x를 뭘로 바꿀 거야? 또예요.
x라는 표준화를 시켰어 라는 뜻으로 x라는 문자를 뭘로 바꾸자?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 EX? 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가야 돼. 너 빼고 다 알아서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지 어준아?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봐봐. 뭐라 했어? Z요 Z. 표준화를 시켰다라는 뜻으로 Z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 66이라는 숫자를 아까 말한 표준화식 있잖아. 표준화시키는 식. 이거 이 식을 통해서 이 66이라는 숫자를 표준화시킬 거야.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를 여기다 넣는 거고요. 요거랑 요거는 이미 알잖아. 평균과 표준 편차는 여기 있잖아. 네. 자, 해봐. 그럼 66자리에 뭘 써야 돼? 36분의 아니에요. 시그마를 쓰는 거야. 시그마. 아, 지금 시그마가 몇이야 지금? 60? 아니, 시그마가 6의 제곱. 아니 여기 친절하게 되게 여기다 써주고 여기 옆에다가 아, 6. 6이 시그마야. 6이 시그마. 6분의 뭐라고 써야 돼? 66. 빼기 60.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이게? 1이죠. 1이죠. 그래서 P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바꿔서 얘를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라고 말을 해줬어. 그럼 방금 전에 요 그림 생각해봐.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자, 요런 느낌으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면 1보다 더 클 확률은 얼마일까? 0. 1, 5, 2도 8을 7.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니? 네. 그래서 이항분포로 시작해서 정규분포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 정규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서 답 찾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한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알았지?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4번 한번 해볼게요. 44쪽에 4번. 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44쪽에 4번.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4번. 자, 여러분이 4번 문제가 약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헷갈리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요 식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은요. 이거는요. 확률 밀도 함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혹시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아까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0 집어넣어가지고 0,3의 1을 지나고 3,0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푼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써있어? 이거는 x부터 3까지의 확률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 넓이가 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식만 보면 확률 밀도 함수 느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확률 밀도 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식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에서 0부터 3까지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0부터 3까지 정의된 확률 변수. 성빈아 안 잔다며. 응? 성빈아 0부터 3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는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이 돼야 된다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봐보세요. 위에 나와 있는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해보세요. 무슨 상황이죠? 요거 똑같잖아. 여기 소문자 x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야? 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이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 x 자리에다가도 얼마를 넣으면 x가 0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도 0을 넣으면 그때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치? 다시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야. 요 식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전체 구간의 넓이가 1인 거니까 0부터 3까지 넓이가 1이다 라는 걸 여기다 적용하기 위해서 x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도 0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3이니까 3a가 되거든요. 3a가 지금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럼 a 자리에 이제 3분의 1 넣고 생각해 볼게. a 자리에 3분의 1 넣었어. 여기에 3분의 1 넣었어. 자 여기다 3분의 1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뭐냐면 0부터 a까지의 확률이라 그랬는데 우리 방금 성빈아 a가 얼마라고 찾았지? a가 3분의 1이라고 찾았으니까 요거도 3분의 1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x부터 3까지의 확률만 우리는 구할 줄 알아. 0부터 3분의 1까지는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전체 넓이는 얼마로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전체 넓이는 1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0부터 3분의 1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걸 직접 못 구하니까 이렇게 구하자는 거지. 3분의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 거야? 1에서 빼면 얘랑 같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얘는 구할 수 있어. 왜? 얘는 문제에서 제시한 이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해보자. 자 재현아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해보면 x자리에 얼마를 넣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니? 그치? x자리에 3분의 1을 넣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민재야 여기도 x자리에 얼마 넣으면 돼? 3분의 1 넣으면 돼. 그치?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 요거를 x자리에다가 여기다 이제 3분의 1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쵸? 네, 여기 x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요 넓이가 9분의 8이 되는 거고요. 9분의 8을 1에서 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1이 되는 거지. 9분의 1. 그쵸? 그래서 아하 그래서 얘가 9분의 1이고 p 플러스 q니까 답은 10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47쪽으로 넘어가서 47쪽에서 7번 한번 볼게요. 7번. 47쪽이 아니라 45쪽에서 큰 쪽수로 45쪽에서 7번을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읽고 생각을 잘 하면 이게 풀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2가 있어요. 2가 있고 요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있다는 거야. 좌우 대칭인 그래프. 뭐 아무거나 그려볼까? 좌우 대칭인 그래프. 뭐 그려볼까? 뭐가 있을까요? M자로 그려볼까? M자. 예를 들어 아무거나 그냥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아무거나 그린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2분의 1이래. 자,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0부터 2까지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시작되는 요 지점이 지금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의 딱 절반 요만큼을 차지하는 요 넓이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요만큼의 넓이가 2분의 1이고 그럼 좌우 대칭인 거 생각하면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는 4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거 말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의 넓이가 4분의 3이래. 1부터 3까지. 1부터 3이면은 0과 2니까 1이면 여기 중간쯤에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와 4의 중간쯤에 여기쯤에 이제 3이 있을 텐데 그럼 1부터 3까지의 넓이라고 하는 건 1을 이렇게 자르고 3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 지금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가 요게 4분의 3입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게 4분의 3이면 요 넓이는 요거는 병준아 얼마일까? 그렇지. 요 넓이는 8분의 3이겠지. 그치? 4분의 3의 반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3부터 4까지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넓이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넓이. 여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났지 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얼마에서 얼마 빼면 돼? 재현아, 얼마에서 얼마 빼면 돼? 2분의 1에서 그렇지. 2분의 1에서 8분의 3 빼면 되지. 그치? 이렇게 빼주니까 답은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 이거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모양을 그린 거고요. 뭐 어떻게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풀 수 있다. 성빈아, 우리 뭐 나가서 하자. 자, 이게 7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자. 그 옆에 있는 9번 문제 답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정확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앞에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처럼 접근해서 푸시면 됩니다. 9번 답 찾아봐. 일단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에 대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얘는 K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몇 단계만 거치면 우리는 요 놈의 그래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절대값 X 그냥 Y는 절대값 X 요 놈의 그래프 아까 봤죠. 요거 어제나 무슨 모양? 이렇게 봐. 그래, 이 모양. 그치? 자, 이 모양이 절대값 X예요. 그리고 어제나 요 모양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0,0이지. 자, 봐봐. 요게 절대값 X죠? 그럼 거기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 여기에 마이너스 띡 붙였어. 그럼 원래 이렇게 생겼었던 그래프가 자,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다는 것은 y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x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이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절대값 밖에 있으니까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축 대칭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 뒤집어지니까 요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생겼던 애가 요렇게 뒤집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때 여기 그 뾰족한 부분이 여전히 0,0이에요. 그게 요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자, 한 가지 더 거기다가 앞에 2를 더했어. 자, 상수를 더하게 되면 그래프 어떤 효과가 있죠? 그 상수값만큼 그대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평행이동의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위로 몇 칸을 올라가? 위로 2칸을 올라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가 0,0이었잖아요. 위로 2칸 올라갔으니까 이거 얼마가 돼? 0,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0,2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요게 요 놈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앞에다가 K를 하나 붙여놨잖아. 그래서 원래 이 K가 없었으면은 여기도 2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 K가 곱해짐으로써 이 상수값만큼 이 그래프는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2K가 돼요. 이건 우리가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요. X에 0 대입해보면은 2K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래프구나. 근데 성빈아,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지금 밑변이 몇이야? 밑변이 4. 높이가 2K. 그러면 4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4K가 되겠죠. 그죠?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K는 몇이구나? K는 4분의 1이구나 라고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K값이 얼마인지 몰라도요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어차피 K가 얼마든 상관없이 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넓이가 여긴데 자 요건데 이거는 우리가 1 넘겨가지고 풀어보면 이런 얘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잖아. 지연이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진아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어딜 거냐면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길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이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넓이가. 그치? 근데 느낌 딱 오죠? 아까 봤잖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사이에 요렇게 둘 사이에 아까 전에 닮음을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요 초록색 부분이 요 직각삼각형이 얼마가 된다. 요거에 4분의 1이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요쪽이 조그마한 요 직각삼각형이 4분의 1이 된다. 그치?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은 2분의 1짜리 삼각형의 4분의 1이니까 요거 8분의 1 될 거고요. 요쪽도 마찬가지죠. 요쪽도 2분의 1짜리 삼각형의 4분의 1이니까 여기도 8분의 1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이 답이 되는 거니까 8분의 6이죠. 8분의 6. 4분의 3. 답이 4분의 3이고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K값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K가 몇이든지 간에 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K값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답을 찾는 데는 K값 없어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면 이제 정규 분포 얘기죠. 정규 분포. 11번을 풀어볼 건데 11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11번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X가.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줘가지고 평균을 찾는 게 첫 번째 할 일인데 자, 이 가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F10이 F20보다 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fx가 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요 정규분포 그래프가 fx야. 근데 그 fx 그래프에다가 10 집어넣은 값이 20 집어넣은 값보다 크대. 민재야, 요 그래프에다 10 집어넣은 게 20 집어넣은 것보다 더 크대. 그게 무슨 뜻일까? 일단 작아지는 거 아닐까요? 정규분포 그래프는 무조건 어느 지점이 가장 함수값이 크죠? 여기가 m 값이 가장 크죠. 그리고 m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아지잖아. 그럼 얘를 어떤 느낌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F12, F20보다 크다 그랬으면 10과 20이라는 숫자 중에서 누가 더 평균에 가깝다? 얘가 더 평균에 가까이 있는 거죠. 맞죠? 얘가 평균에 가까이 있고 F20이 더 멀리 있는 거야.
혜원아, 함수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가까운 위치. 평균이 가장 높잖아.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므로 예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12, 20보다 평균에 가깝다. 그러면 생각해봐. 수직선에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인데 10이 평균에 더 가까워야 돼. 그러면 반뚝 잘라가지고 자 15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M은 15보다 어느 쪽에 있다란 뜻이에요? 평균이 이쪽에 찍혀야 돼? 평균이 이쪽에 찍혀야 돼? 이쪽에 찍혀야죠. 방금 얘기했잖아. 평균과 10이 더 가까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평균이 찍혀야 돼. 이쪽에. 그래서 이 가하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야 돼요. 아, 그러면 평균이 15보다 작단 얘기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진아, 보고 있니? 아니, 저 때문에 왜 자꾸 엎어져 있어? 무슨 오늘부터 정상인이라고 난리치더니. 그럼 정상인이 아니 비정상이지. 13시간을 자는데 또 졸리면 비정상이지. 자, 어진아, 그럼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번에는 평균이 누구랑 더 가까울까? 아, 방금 했잖아. 평균에서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크다니까? 그럼 F12, F20보다 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평균에 더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은 F4가 F22보다 작아. 그러니까 22를 집어넣는 게 더 크단 말이지. 무슨 뜻이야 이거는? 누가 더 가까이 있어 평균에? 22가 더 가까이 있는 거지. 그럼 또 수직선에서 여기가 4고 여기가 22라고 생각해보면 4와 22의 딱 중간이 얼마야? 13이지. 근데 평균이 13보다 그럼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보다 더 오른쪽에 평균이 찍혀 있어야지. 그래야 2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 말은 평균 M은 13보다 어떻다? 크다지, 크다.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잘 이해하면 결국 봐봐. 13보다 크고 15보다 작아. 근데 자연수야. 딱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다? 14가 평균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 조건을 잘 해석해서 평균 M은 14구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도 14를 기준으로 하는 정규 분포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17부터 18 사이의 확률 그거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규분포 다 완성됐으니까 재현아 이제 계산만 하면 돼. 17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할 거야 재현아. 근데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다 뭐에서 계산한다? 표준화 시켜서 계산한다. 그래서 먼저 가운데 있는 x라는 문자를 뭘로 바꿀까? Z로 바꿔주시고 17을 표준화 시킬 거예요. 17. 아까 우리 표준화 시키는 식이 이거였습니다. 요거였어요. 요거.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죠? 5분의 17 빼기 14니까 5분의 3이죠. 요쪽은요? 18을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그죠? 18 빼기 14니까 5분의 4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요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해봐. 표준 정규 분포면 0.6이나 0.8이나 다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요쪽에 0.6이 있고 요쪽에 0.6이 있고 요쪽에 0.8이 있고 이럴 건데 그럼 우리는 0.6과 0.8 사이의 넓이 여기가 찾고 싶은 거야. 여기가. 그럼 요 넓이를 찾으려면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 머리를 굴려봐라.
요 두 가지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0.8에서 0.2 빼서 0.8에서 뭘 빼? 0.666. 그치. 그러니까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게 그 사이의 넓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것을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빼면은 0.062인가? 0.062? 그치? 답은 3번. 요런 식으로. 그치? 이거는 이제 가나 조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와, 이거 뭐 전형적인 문제 14번 한번 해봅시다. 14번. 우리 재현이가 14번을 꼭 풀었으면 좋겠어. 아까 너한테 차근차근 설명했던 그 패턴이거든요. 자, 14번 풀어봐. B라고 하면은 N이 시행 횟수고 P가 성공률이잖아요. 성공률이 60이에요? 동전을 100번 던졌지. 근데 100번 던져가지고 뭐가 될 횟수를 세는 거야 지금. 뭐의 횟수를?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횟수를 세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얘가 이제 x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x는 뭐냐? 앞면이 나온 횟수,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앞면이 나온 횟수.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사위도 던지잖아. 주사위 던지는 것도 이항분포로 시작해야지. 얘는 몇 컴마 몇일까? 이거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y라는 확률 변수로 쓸게요. 그럼 y는 뭐냐?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항분포 모두 다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그치? 자,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게요. 재현아, 몇 컴마 몇이라고 써야 돼, 정규분포는?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해? 하는 거 아니에요? NP, NPQ. 네. NP가 뭔데? 50. 그게 평균이지. 네. 여기 50 와야지 그러면. 그 다음 여기는 분산 자리잖아. 네. 분산은 뭔데? 25. 25가 와야지 이 자리에.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예쁘다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Y도 똑같아. 자, Y도 정규분포로 바꿀게요. Y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돼? 600. 음, 400? 400인데 뭐라고 쓰는 게 더 이쁘다? 20의 그치, 이렇게 쓰면 이게 Y가 따르는 정규분포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X, Y를 모두 정규분포로 바꿨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면이 60번 이상 나올 확률 그랬으니까 이거는 P, X가 60 이상일 확률,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K번 이상 나올 확률 그랬으니까 이거는 P, Y가 K 이상일 확률, 요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두 확률이 서로 어떻대? 똑같아. 그치? 요 확률과 요 확률이 똑같아. 이 두 확률이 똑같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거 둘 다 정규분포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지? 정규분포로 확률을 구하려면 다 뭐 시킬 거야? 표준화를 시키겠지. 근데 이 둘의 확률이 같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이 60을 표준화시킨 값이나 이 K를 표준화시킨 값이나 그 두 값이 어떻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확률이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60을 표준화시킨 값이랑 K를 표준화시킨 값이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60을 표준화시킨 값이 뭔데? 어제나 60을 표준화시키면 뭐야?
표준화식이 뭐니? 하시나요? 그 시그마 분의 선생님 잘못 계산했어요. 뭔데 식이? 그 X 응 X에서 N이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럼 지금 이 60은 x니까 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네. 뭐겠니 그러면? 2요. 2지 그치? 60 빼기 50 나누기 5니까 2예요. 그러면 재현아 k를 표준화 시키면 뭐겠니? k는 요걸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20분의 k-600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이게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쪽에 계산하면 2니까 양변에 20 곱하면은 40은 k-6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k는 몇이다? 640이죠. 640. 뭐라 그랬냐? 640이 답이 된다. 그치? 이항분포로 시작해서 정규분포로 마무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5번 볼게요. 15번은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 중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책에서는 커트라인 문제라고 썼습니다.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 바로 지지난 시간인가 했죠. 커트라인 문제. 자,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수험생의 평균 점수는 280, 2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어느 수험생이 지원 자격 상위 20% 이내인 대학에 지원하려면 자,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상위 20%면은 요런 느낌인 거야, 지금. 자, 여기 지금 평균이 280인 정규분포입니다. 그러면 상위 20%라고 하는 거는 한 요쯤에서 이렇게 끊어봤을 때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상위 20%니까 제일 높은 쪽에서 넓이가 0.2가 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값을 K라고 해봅시다. 그럼 재현아, K라는 점수를 넘어야 상위 20%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K라는 값을 넘어야. 그럼 이 K가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커트라인이잖아. 그치? 최저 점수. 이게 최저 점수가 커트라인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표를 보면 이 K라는 값보다 X가 더 클 확률이 얼마면 돼요? X가 저 K라는 값보다 더 클 확률이 그림에 보이잖아. 0.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0.2. 그런데 이 0.2라는 것은 이 표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쪽 부분이 0.2가 된다면 자동으로 이쪽은 뭐니까? 이쪽은 0.3이니까 자, 결국 얘는 0.3이라는 넓이를 갖는 이 숫자랑 관련이 있겠죠. 그지? 결국 K를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되면 돼? 0.84가 딱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K보다 클 확률이 곧 0.84보다 클 확률인 거니까 0.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0.3이 되면서.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K를 표준화시킨 거 요거가 0.84가 되면 됩니다. 0.84. 그죠? 그래서 20 곱해주면은 16.4니까 그럼 K는 280 플러스 16.8이구나. 16.8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답은 뭘까? 296.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커트라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로 가서 47페이지에서는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민지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17번은. 7번이요. 예. 이런 것도 일단은 이제 요거를 그려놓고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 그지? 네.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가 m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m 플러스 12는 어디 있을까?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12만큼, 뭐 요만큼을 뭐 1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뚜루루루루 해가지고 여기 m 플러스 12가 있겠지. 네. 그러면 m 마이너스 12는 어디 있겠어? 그 반대. 요 길이만큼 똑같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n-12가 있겠죠. 네. 이렇게 n-12.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첫 번째 확률 n보다 크고 n 플러스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한 두 번째 확률 x가 n-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렇게. 맞니 민재야? 그럼 요 빨강에서 초록을 어떻게 했대? 네요. 뺐대. 뺐더니 그 값이 뭐가 나왔대? 664. 0.3664가 나왔대. 그지? 자, 내가 만약에 요 빨간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S.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5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쵸. 여기는 0.5 마이너스 S가 되겠지. 왜냐면 요 초록색이 결국 요쪽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대칭이니까. 그러면 빨강에서 초록을 뺐다는 것은 S에서 0.5 마이너스 S를 뺀 거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결국 2S 빼기 0.5잖아. 이게 얼마가 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계산하면 여기서 S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맞죠? 0.5 넘어가니까 2S가 얼마고? 1. 1이요? 0.145 아닐까요? 야, 넘어갔는데. 8664. 그럼 8664. 그러면 2로 나누니까 S는 0.4332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0.433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에서 봤을 때 누가 보여? 1.5가 보이네. 자, 그러면 이 n 플러스 12라는 이 값을 표준화 시켰을 때 몇이 된다?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표준화식으로 가면 되지. 표준화식 시그마분의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 n 플러스 12 빼기 평균 m. 이게 표준화식이지. 그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1.5가 나와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m 날라가니까 시그마 곱하고 1.5로 나눠버리면은 8이겠네요. 시그마가. 이렇게. 이해됐니? 답은 3번.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18, 19번 중에 한 문제만 할까? 두 문제 다 풀려고 그랬는데. 19번을 해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만 해보고 마칠게요. 19번.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3보다 작을 확률과 3부터 80까지의 확률이 똑같이 0.3이래요. 자, 이렇게 지금 정규 분포가 있는데 3보다 작을 확률이 0.3이라 그랬으니까 3이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해야 되겠네. 여기쯤에 3이 있고요. 이쪽 부분의 넓이가 재현아 여기 넓이가 얼마래 지금? 여기 넓이가 0.3이래. 그치? 그 다음에 3부터 80까지 3부터 80까지의 넓이가 0.3이라 그랬죠. 그치? 그럼 80이 한 여기쯤 있다는 얘기 아닌가? 여기쯤 이렇게? 여기 80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또 얼마가 돼? 여기 부분의 넓이가 요게 또 0.3인 거지.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 여기 부분. 이쪽의 넓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죠. 이게 0.4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치? 맞죠? 자,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걸 잘 보니까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 요게 유나야 얼마가 돼야 돼요?
지금 요렇게 잘라서 이쪽이 0.4잖아. 그죠? 요 빗금친 부분은 딱 0.1이 돼야 되지 않나? 그치? 여기 0.1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합쳐가지고 0.5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쪽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 요거는 0.2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0.2가 돼야 된다. 요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0.1이라고 나온 거랑 0.2라고 나온 것만 잘 생각해 보면 돼. 자, 빨간 빗금친 부분은 확률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x가 m보다는 크거나 같고 80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그게 지금 0.1이다. 이게 빨간 빗금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p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하늘색 빗금이야. 여기가 0.2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연 이해되니?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해 볼 건데 m이라는 값은 표준화 시키면 무조건 뭘까요? m을 표준화 시키면 무조건 뭘까? 뭐야 재현아? m을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 공식이 이거잖아. m을 표준화 시킨다는 얘기는 저 x 자리에 m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뭐가 돼야 돼? 1이죠. 영인가? 0이지 0. 평균을 표준화시키면 0이라고. 그 다음에 자 표준화 시켰으면은 여기 x를 z로 바꿔주라 그랬고 80을 표준화시킬 거야. 80. 요 공식으로 80을 표준화시켜.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넓이가 지금 0.1이라는 거야. 근데 이 0.1이라는 넓이는 보니까 여기에서 보이죠? 여기 넓이가 0.1이 되게 하는 그 경계선이 0.25라 그랬으니까 요 분수의 값이 0.25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지?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m 얘가 0.25가 되는 거고. 자, 또 같은 방식으로 요쪽 것도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3을 표준화시키면은 3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가운데 z로 바뀌었고 m은 표준화시키면 0이니까 자 요게 0.2야. 그러면 어제나 이번에는 넓이가 0.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랑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서는 근데 0.52라는 소수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0.52는 0보다 큰 쪽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얘는 0보다 어떤 쪽이야? 작은 쪽이네. 그럼 요 놈의 값은 몇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0부터) 0.52까지의 넓이가 0.2예요. 그럼 0부터 어디까지 반대쪽은 어디까지를 잘라야지 넓이가 똑같이 0.2가 나오겠냐? 그치, 0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표준 정비분.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5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시그마하고 m 두 가지인데 식도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연립해보면 풀리겠지. 자, 요거는 양변에다가 시그마를 곱해보면은 80 마이너스 m은 0.25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요 초록색 식에다가도 양변에 시그마를 곱해보면은 3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m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둘이 빼버릴게요. 둘이 이렇게 빼버리면은 여기는 77만 남고요. 이쪽은 0.77 시그마가 되네. 0.77 시그마. 그러면은 시그마가 몇이란 얘기야? 시그마가 100이란 얘기가 되죠. 그죠? 시그마가 100. 시그마가 100이면 이쪽 게 2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기면 m 값은 5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시그마랑 m을 더한 값을 쓰라 그랬으니까 155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47쪽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이제 내일은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타협이 없어. 내일까지는 싹 다 끝내놔야 되겠고, 내가 앞에 파트 1만 끝내자고 했던 친구들은 여기 47까지만 끝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파트 2까지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68부터 70까지만 다 끝나 있으면 도장 찍고 가시면 돼요. 자, 검사 받읍시다.